직장유암종 신경내 분비종양 암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며 최근 치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직장유암종은 암과 유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였는데요. 신경내 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직장, 충수, 대장 등 세포가 존재하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으며 주로 50세 전후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2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화기 학회에서는 1cm 미만 크기의 작은 유암종은 재발 우려가 거의 없고 내시경으로 제거할 경우 예후가 좋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에서 악성 형태로 보인다고 하여도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D37.5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직장유암종 암보험금은 종양의 분류에 따라 보험비 지급률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악성 종양의 경우 암보험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경계성 종양으로 확인되면 10에서 20% 정도 지급받을 수 있어 첨예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 약관상 암진단비 지급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경내 분비종양이 악성의 경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3에 해당하는 형태학적 코드를 분류하였습니다. 또 경계형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1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일반암 암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암종을 제거한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형태학적 분류 3에 해당하는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치의가 D37.5가 아닌 C10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단 코드가 달라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신경내 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 시작한 분쟁은 2022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보험회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갖추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구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사례를 살펴보면 기혁씨는 특별한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 유암종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요청하였지만 지급 거절을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멸시효 악성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혁씨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악성 여부를 증명하였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C10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고 법률적 주장이 인정되어 직장유암종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신경내 분비종양의 침윤 정도 크기를 고려하여 경계성과 악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경계성 종양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지급 요건, 가입 시기, 의료 자문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응씨는 신경내 분비종양으로 D37.5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는데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응씨는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대리 청구가 가능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요건과 진단 시정, 보험 가입 시점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경내 분비종양의 경우 2021년 이후 KDD 8차에서 악성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응씨는 신경내 분비종양으로 D37.5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는데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응씨는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대리 청구가 가능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요건과 진단 시정, 보험 가입 시점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경내 분비종양의 경우 2021년 이후 KDD 8차에서 악성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장암에서는 신경내 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제5차 소화기 중앙 분류에서는 신경내 분비 종양을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암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하였다면 질병 코드 확인, 보험금 지급 요건, 면책 사항, 가입 시기, 청구권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와 법률대리인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위험종 안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판례와 규정 검토가 가능한 법률대리인과 보험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신경내 분비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올바른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재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AL에서는 명확한 법률 서비스와 손해사정사의 자문을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여 일반 암 진단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보험 사건을 경험한 전문 손해사정사 및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